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었던 일화를 지나 이번 2화에선 총 5명이 죽었습니다. 이 드라마 혹시 매회 사람이 죽는 건 아니겠죠? 명탐정 코난 이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드라마는 또 오랜만이라 한편으론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흥미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드라마의 제목이 왜 마우스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이번 2화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과 분명 재미있게 봤지만 그럼에도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2화는 다소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이지만 사건을 수사할 때만큼은 베테랑이 되는 고무치의 스토리, 이런 고무치와 합을 맞추며 그의 조력자가 될 것 같은 네이밍 센스가 예사롭지 않았던 셜록 홈즈의 스토리를 제외하고도 이게 개그 드라마인지 범죄물인지 장르를 헷갈리게 할 만큼 빅재미를 주었던 오봉이와 할머니, 사페 강훈이의 성인 버전으로 보이는 성유한과 성지은에게 다가왔던 여성의 아이로 추정되는 정바름의 이야기까지. 안 그래도 이번 2화는 적지 않은 살인사건들이 발생했고 여기에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넣다 보니 중간중간 흐름이 끊기고 드라마가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 이번 2화에서 사이코 살인마의 이야기, 의사 성요한, 경찰 정바름의 이야기를 바쁘게 번갈아 갔던 연출을 선택한 이유가 설명되긴 합니다만 2화 전반적으로 드라마의 무게중심이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드라마의 첫 주에서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점에 주목해서 드라마를 봐라,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2화는 마치 3, 4화를 위한 떡밥들을 마구 던져놓은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20부작이라는 긴 호흡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드라마의 첫 주인 2화를 기점으로 3화에 대한 확실한 기대 포인트를 던져줄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한 듯해요. 마우스의 2화 엔딩을 비슷한 소재를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괴물의 2화 엔딩과 비교하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드라마 곳곳에 보이는 개연성의 문제와 부족한 연출력도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는 천재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하고 있는 범죄 드라마입니다. 보통 이런 범죄물에선 각본의 치밀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드라마의 2화를 잘 살펴보면 사페를 쫓는 경찰들이 너무 무능한 듯합니다. 고무치가 찾은 증거들을 동료 형사들은 전혀 발견을 못하죠.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성이 진짜로 살해당한 현장, 체육관의 성경책, 피해자들의 법규가 가리키는 십자가, 도무치가 무슨 멘사회원도 아닐 텐데 왜 다른 경찰들은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드라마라서 그런 것이다, 캐릭터의 매력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봐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동료 경찰들이 왜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지 극에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대사 한마디 혹은 작은 상황 묘사라도 이런 디테일을 넣어준다면 범인의 치밀함, 도무치 캐릭터의 매력, 각본의 탄탄함 등 이 세 가지를 모두 챙기며 드라마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작은 거 하나로 극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왜 이걸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캐릭터가 극의 중심에 있어 보이는 도무치 캐릭터의 매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아쉬운 점에 대해선 몇몇 부분이 더 있지만 아직은 드라마의 초입이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드라마의 제목이 왜 마우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답은 1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쥐는 보통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실험 혹은 통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은 딱 하나죠. 바로 데니얼 박사입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의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연구 결과 99%는 확실한 사이코로 볼 수 있지만 1%의 확률로 천재일 수 있다. 천재와 사이코는 확실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즉 바꿔 말하면 그가 만들었던 사이코 증명 공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1%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완벽한 공식을 원할 것이고 마침 그의 앞에 두 사람의 산모가 나타났습니다. 두 산모의 뱃속엔 각각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있었죠. 이는 데니얼 입장에서 너무 좋은 실험용 쥐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1화 데니얼은 뱃속의 아이가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성지은에게 말했고 이후 전화를 받고 손님이 왔다며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 검정 세단 속 누군가에게 서류를 전달합니다. 뇌피셜을 해보자면 이 서류는 성지은 뱃속 아이에 대한 서류일 겁니다.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강제 낙태시켜야 한다는 법안은 1%의 오류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고 이에 데니얼과 드라마 속 당국은 위험한 실험을 한 것이죠.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아이를 낳기로 한 사람들의 자료를 넘겨 아이를 감시하고 1%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시도. 정바름과 성요한 둘 중 누가 1%인가? 50대 50. 사회가 풀어놓은 두 마리의 실험용 쥐가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파생되는 각종 철학적인 질문과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 과연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천재와 사이코의 만남. 과연 어느 쪽이
가족이 주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추측해보자면 이러한 이야기를 드라마가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때문에 이화 엔딩처럼 바름과 요한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두 사람의 추후 관계가 중요할 것 같고 1%인지 99%인지 그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바름의 실체가 이 드라마의 핵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드라마 마우스, 분명 재미있는 드라마는 맞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일단 3, 4화까지 지켜보고 리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